자, 전문가들 두 분 나왔고요. 썬투자 송범선 실장,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 이슈를 찍어줬습니다. 한화. 주가 올라가는 건 좋아요.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모두에도 했지만 이유가 뭐 필요했어. 주가 뭐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잘 뭐 자본이득만 취하면 되는 거지라고 하면 좋은데 어떨까요? 한화가 이 방산 분야를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뭐 나쁘게 비약하면은 한화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은 있겠죠. 네. 자, 다르게 민감할 수 있어요. 뭐 경제 방송에서 뭐 사회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자, 일단 이슈가 등장한 거는 한화그룹이 오스탈. 오스탈은 이제 호주의 방산 조선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 네. 방산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나? 그거 좀 의문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계속해서 말이 나왔었던 거고 계속해서 이제 오스탈 이번에 같은 경우는 9.9%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지금 철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거고요. 공개 매수라는 뭐 돼 있네요. 네, 그런 점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지분을 계속해서 좀 인수를 한다는 점 해서 호주 쪽으로 이제 좀 펼쳐 나가겠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호주 쪽 반응은 아직 안 나왔죠. 뭐 호주도 방산업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방산 대표 기업인 뭐 한화에어로의 지분을 외국인 투자자 누군지 모르지만 뭐 한 50% 사겠다 그러면 주가는 확 뛰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게 이제 법령으로는 지금 현재는 통신하고 기간 시설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게 국내자본법인데 뭐 호주 반응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오스탈 자체가 이제 서호주 이쪽에 뭐 핸더슨이라던가 여러 가지 쪽에 좀 조선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공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좀 오스탈 인수 같은 경우는 목적이 그거 같아요. 하나그룹 쪽이 이제 미국 쪽으로 방산 협력 강화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하나그룹주 그러면 뭐 하나오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MRO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뭐 필리조 선수 인수도 그렇고 그 뒤로 계속해서 군사 시설 군함이라던가 이쪽 MRO 사업을 했었죠. 그래서 유지 정비 보수 사업을 했는데 이쪽으로 수주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그룹주 역시 이런 점들 미국을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탈이 뭐 서우주 쪽에도 있고 또 보시면은 필리핀, 뭐 베트남 이쪽에도 시설을 두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뭐 캘리포니아라던가 엘라베마주 이쪽에도 시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은 미국 내에 있는 시설을 통해서 뭔가를 해달라. 그래서 미국의 인권들을 좀 활용해달라. 그래서 실업자를 좀 줄여달라 이런 의미로 좀 해석되기 때문에 이번 바로 하나그룹주가 이제 이거를 매수했다는 거는 미국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를 해 나가겠다라는 걸로 저는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끝났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의견을 추진인가? 추진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스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그룹이 작년에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지연이 됐던 원인 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오커스와 이제 일본의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커스라고 하면은 이제 태평양 그리고 이제 인도양 쪽에 대해서 이제 경계 태세를 이제 미국이 주도로 갖고 가기 위해서 이제 호주랑 영국 그리고 미국 이 3개 국가가 만든 일종의 방위 체계입니다. 그 해안 그렇죠. 한태평양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 오커스라는 체계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고 얘기하면 중국을 위해서 당연히 중국을, 겨냥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토 확장에 대한 어떤 야약들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양 쪽을 많이 나오죠. 그렇죠. 1대1로 사건 이후로 1대1로 사업 이후에 거의 대부분 이제 국가 기반 시설들이 지금 중국에 다 의존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남은 지역은 이제 아시아 지역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을 견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국을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중국의 어떤 저렴한 인건비나 제조업종에 대한 어떤 부활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 경제가 강해질수록 부담을 지는 건 또 미국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세계 경찰의 역할을 자부할 수 없다. 그러니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희 방위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는 그럼 우리가 이곳에 투자를 해서 사업권을 가져오자라고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네. 지금 하나그룹이 마찬가지로 오스탈 존소를 인수를 하게 된다. 지분 인수긴 합니다만은 이 인수의 영향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오스탈이라는 이 조선소의 기업의 가장 큰 고객은 누구냐면은 미국 해군과 호주 해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오스탈 USA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이제 고속 정리라든가 이런 경비정들 같은 경우는 자주 이제 수주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그룹이 여기에 수주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이미 앞서서 필리존스 같은 경우에도 군용 성박에 굉장히 이제 의미를 두고 지금 많은 하나그룹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까지 발을 뻗는다. 그러면 차후에 이제 고속정, 그러니까 수상함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나그룹이 지금 이번에 진행을 하는 거는 HA 그러니까 이제 하나그룹의 이제 하나그룹의 호주에 있는 법인이 지금 이제 지분 출자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뭐 결론적으로는 하나 시스템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이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입김이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그룹을 또 다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사실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선, 컨테이너, 선박 쪽 이쪽을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베스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방산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함 수주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례적입니다. 보통 방산 쪽은 공공연하게 그 방산 브로커, 그러니까 이 로비스트가 존재할 정도로 공공연한데 이렇게 좀 확 이렇게 부응하면서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해서 눈에 띄었고. 결국에는 그 호주의 오스탈이라는 업체 기업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호주의 아까 말씀하신 그 에리어 거기에 이제 핵잠수함이 궁극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방산이라고 하면은 해양은 누구나 다 인지하지만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인데 뭐 잘 돼야 되는데 하여튼 미국으로부터 지금 민감국가 지정 리스트에 오른 게 미국의 이제 원자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빼내다가 걸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자로 소프트웨어, 핵잠수함 뭔가 이렇게 도식이 쫙 그려지는데 잘 돼서 하여튼 기업은 그래서 지금 뭐가 한화 엔진이 조금 뭐 움직이긴 하는데 연관이 네. 있나? 하나 엔진 쪽도 그렇고 하나 그룹주 전체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시세로 봤을 때는 하나 엔진이 좀 가장 강세죠. 오늘 하나 엔진은 그동안 골고루 좀 돌아가면서 그냥 네. 주거니 받거니 뭐 계속 하네. 그동안 좀 잘 못 갔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하나 오션에 비해서 잘 못 갔다가 이제 후발주자로 좀 따라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지분 상황 그리고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하나 오션에서 최근에 이제 대규모 외국인 매도세가 있었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그 점이 좀 약간은 좀 불안한 심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면은 3월 11일 외국인들이 2천만 주 빠져나가가지고 살짝 그때 많이 눌렸어요. 그 다음날 기관도 많이 팔았고.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어느 정도 좀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 다시 한번 8만 원 선으로 좀 복귀를 해 나가는 하나 오션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하나 오션의 좀 형제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오늘은 모멘텀이 좀 가장 강한 그런 시점으로 나타나고 하나그룹주가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커져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 엔진이 18% 외국인 지분율에서 11%까지 줄어들면서 상당히 좀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는 외국인 지분율 12%까지 좀 하나 오션이 올라오는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요. 네. 결국은 이제 8만 원 선, 뭐 하나 오션 같은 경우 8만 원 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점이 저항선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좀 관건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한화 에너지를 또 상장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제 그 삼형제분들 뭐 승계 구도와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는 하던데 뭐 하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을 거고 뭐 일단은 산업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뭐 고루고루 어떤 파급 효과를 내고 상생하고 같이 뭐 연관된 밸류 체인들이 이게 군을 이루어 가지고 주식시장이 부응하면은 참 좋죠. 근데 한화만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주도주라는 개념이면은 그냥 잘 되는 거, 시세 나는 거 그냥 따라가고 계속 이 편하게 투자하겠다
이렇게 가셔야 될지 투자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좀 아마 제가 이제 보실지. 1월 말에 그때 이제 계속 하나그룹이 올라가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제가 일단 부담스럽다면은 소액 비중이라도 사자라고 했는데 벌써 네. 이게 지금 2달 넘게 또 계속 2달 가까이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저도 시세는 아무도 이걸 모르니까. 네, 이걸 보는 입장에서 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일단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독주가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하나그룹에서 사실 가장 아픈 손가락이 이제 하나오션이었죠. 왜냐면 네. 이제 대우조선을 이제 대우조선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막 허덕였던 것도 문제가 트럼프 행정 있었고 위기에 뭐 조선업의 부활 그렇죠. 뭐 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제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핵 잠수함 이 네. 얘기가 좀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앞서서 이제 오커스의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여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호주가 2012년도인가요, 13년도인가요? 이때 프랑스 이제 나발 그룹을 통해서 이제 원래 재래식 잠수함을 약 12대 정도 이렇게 구매를 그렇죠, 하려고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야 사지 마 하면서 미국산 핵잠수함을 들이다 보니까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너희 필요할 때 우리 동맹국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호주한테 실질적으로 줬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 호주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었던 것이 아쉬울 게 없다는 겁니다. 네. 뭐 당장 연안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뭐 함대가 그렇게 강력하느냐 그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사실 방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매출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고정 시장을 잡겠다라는 그 유럽의 그 방산 카르텔에 그대로 너도 껴 있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그룹이 갈 수 있는 강점이라면 일단 하나그룹은 잠수함 그러니까 이제 수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 하나그룹을 투자하는데 정말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더 비중을 늘려야 됩니까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좀 지향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뭐 현재 비중 내에서의 어떤 매매를 좀 더 추천을 드리지 현 시점에서 무리한 비중 확대를 하시기에는 조금 올라간 감은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그룹주 중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을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오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이 수상함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비전까지도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확장된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베팅을 해볼 수 있다라면은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안정적으로 간 바도 있고 이미 지분 인수 효과에 대한 자체에서 주가가 먼저 선 발동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주 효과는 하나오션이 좀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는 한화오션을 오히려 그냥 탑픽으로. 그다음에 송범선 실장은 하나그룹주 뭐 어떻게 전략? 네, 저는 한화와 그룹주 종합적으로 좀 수익 실현을 하자, 오. 매도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방송에서 거의 뭐 한 2달 전부터 한 4번, 5번 한화그룹주를 계속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저 역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추천드린 바가 있고 하나 오션 역시 추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흐름들이 지금 외국인이 한화 오션 같은 경우는 뭐 18%에서 11%로 그 2천만 주를 매도했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3월 11일 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도 좀 들어오고 어제도 들어오고 계속해서 최근 다시 들어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최근에 들어왔던 흐름들을 다 합하면 100만 주 가량 들어왔는데 네. 문제는 이제 2천만 주 가량 빠져나갔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점들 외국인이 한 대량으로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가량 확 들어오지 않는 이상 뭐 아직은 좀 수급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문제는 이제 하나그룹주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네.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 엔진이 이렇게 15%, 14%까지 오른다는 거는 하나그룹주 전체적인 모멘텀이 예전만큼 강하진 못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점들이 사실 이 종목 자체 하나그룹주 자체가 작년 11월, 12월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저 역시 많이 추천드렸고 수익 실현 관점을 보고 다음에 또 어떤 종목들이 좀 주도주로 자리 잡는지 이 점을 좀 체크해 가면서 외국인의 흐름을 좀 따라간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송범선 실장은 현 시점에서 한화그룹주와 방산 뭐 모멘텀은 좋지만 일단 자중해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고 제가 또 언뜻 떠오르는 건 삼성 SDI가 이틀 전인가요? 2조 원대 유상증자를 했죠. 아, 네. 뭔가 그림자가 아니 뭐 인수 합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그룹 전체로도 뭐 아원 9천억 얼마 인수했죠. 지금 뭐 오스탈 오늘 또 인수한다고 하고 하면은 돈이 필요할 텐데 이 주머니 캐시가 많을까? 이익 잉여가 많을까? 이익을 따져보면 이익은 좀 나기는 에어로나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눈에 확 띄어게 올라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추측이에요. 네. 자, 이거 이슈 들어가면 또 피곤해지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어제 또 뭘 하나 쫙 했는데 주가는 쫙 올라가다가 이제 뭐 차익 실현 빌미가 돼서 재료 노출일까요? 어떻게 봐야 되죠? 누가 시찰이죠? 뭐 일단 뭐 네. 제가 좀 말씀 먼저 그렇죠. 드리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전 신고가 갱신에 대한 부담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돼 왔는데 됐다 안 됐다에 대한 이제 확인 검증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연초부터 다시 이제 기대감으로 부흥을 상승을 많이 했었고 이제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많은 바이오주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이미 이제 알고 있던 거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항상 주목받는 게 바로 이 바이오 섹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미국도 뭐 금리 인하를 뭐 4번에서 2번으로 줄인다더라 막 이런 막 공포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또 3월 달에 다시 한번 또 강세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바이오주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뭐 아는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뭐 금리 인하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우리가 저력을 계속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장 내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 시장에 계속 구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휴미라 계속 이제 발굴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까지도 우리가 계속 이제 도전한다 이 얘기했던 오늘 것이 셀트리온 또 그렇죠. 아젠다 비전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는 반응이 없고 사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떨어져도 잘 안 파시고 올라가도 그렇다고 해서 뭐 더 사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묵직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변동이 좀 적다라는 좀 답답한 마음이 종교의 있어요. 영역이군요. 거의 뭐 저는 주식으로 치면은 셀트리온교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 셀트리온의 저력을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 자체에 대한 어떤 뭐 우려감보다는 언젠가 반드시 보답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기업에서 지금 특히 이제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의약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제약업종이 있고 바이오업종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뭐 제약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은 우리가 어떤 기술력 자체에 대해서 뭐 마일스톤을 한다든가 이런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주에 비하면은 너무 좀 답답하다, 저력이 없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제약과 바이오의 구분을 이제 많이 무너뜨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제약 기업들이 이제 물론 규모가 좀 작긴 합니다만은 M&A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를 지금 잡기 위한 M&A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제약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시장이 굉장히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자금력이 자기 독단적만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이제 이 이슈가 또 나왔죠. 26일인가요? 이때 이제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 포럼을 이제 국회에서 26일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될 내용은 아무래도 AI 시장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최근에 이제 딥시크 충격이 워낙 컸다 보니까 사실 AI 업종들도 문제가 됐는데 더 큰 문제는 지금 AI가 설계를 했던 약품을 만드는데 그 로고 공식이 굉장히 지금 첨예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지난 20년, 30년 고민하던 거를 불과 한 달 만에 해결을 하더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AI 적용 기업들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약 바이오 시간들은 뭐 우리가 사실 연초부터 보면은 초두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상승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내수 경제가 좀 많이 어렵고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일종의 방어주 역할을 늘 해왔던 것이 제약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 포트 내에서 10% 정도는 바이오 기업을 담으셔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뭐 확 이슈가 될 만한 뭐가 나오진 않았지만 공급의 시간의 문제로 AI가 지금 뭐 조속하게 단백질 합성하니까 쉽긴 한데 뭐 기다려 보죠. 하여튼 셀트리온은 뭐 밸류업 프로그램, 네, 그래서 매출 30% 연간 이상 성장, 자기자본 이익률 ROE 7% 이상 달성, 3년간 평균 주주 환원을 40% 달성. 어떻게는 안 나왔어. 어떻게 하겠다는 없고 그냥 그렇게 하겠답니다. 일단 의지라고 좀 얘기를 해야. 주가는 말았어. 이렇게 그냥. 네. 네, 그런데 멈춰있네. 그 주식들 주주 환원에 대한 40% 달성에 대해서 좀 14일 날 좀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셀트리온이 이제 저번 주에 2,033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소각 발표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점들 자사주의 한 25%가량을 소각을 이제 한다는 측면 이런 점들은 좀 주식 환원율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늘리겠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은 앞으로 항상 이런 점들을 뭐 목표치도 좀 크게 세우고 주주 네. 환원 가치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주주를 생각하는 것들 상당히 좋은데 주가가 이제 무겁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점도 좀 답답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완벽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네. 그밖에 이제 알테오젠이 사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건데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 2조 원 기술 수출 잭팟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잭팟이라는 표현 네. 잘 안 쓰지 말자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쓰세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그러면은 알테오젠이 예전에 이제 머크, MSD잖아요. 그쪽과 이제 계약을 맺었던 것이 5조 3천억 원 가량. 네. 네, 그 정도였는데 그 5조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알테오젠 같이 회사들이 5조는 컸는데 사실 이 알테오젠의 지금 시가총액이 23조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5조보다는 시가총액이 훨씬 큰데 그래서 이거 언제 돈 벌 거냐 계속해서 의구심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2조 원대의 계약 공시를 내면서 이거 가능성이 있구나 확실히. 왜냐하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기술이다 보니까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머크사와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이번에 또 여기 아스트라제네카도 하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과도 할 수 있겠죠. 뭐 존슨앤존슨이라던가 아니면 뭐 모더나 등등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 큰 빅파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 회사들과도 몇 조 원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이 장밋빛 전망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이 되고 있고 사실 뭐 최근에 알테오젠 소식으로 보면은 임상 3상 통과를 되고 이제는 거의 뭐 FDA 이런 것들을 좀 앞두고 있고 최종 임상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어제 이 알테오젠이 거의 뭐 신고가를 돌파했던 부분들이 좀 합당하다. 물론 뭐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 정도의 매출은 안 나오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쌓아 나갈 앞으로의 몇 년 동안의 로얄티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그 지금의 시총 23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이 사실상 시장을 좀 오늘은 눌리지만 전반적으로 어제부터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셀테리온은 사실 좀 무겁게 가는 종목이라서 주주환원 같은 경우는 뭐 5년, 10년 단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이제 FDA 통과했다라는 측면 이런 점도 나오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HLB가 이 FDA 통과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참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지금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회사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죠. 지난번에 떨어졌다가 뭐 중국의 항서제약에서 시설물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라, 수정해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했다고 해요. HLB 입장에서는 뭐 진양곤 회장이라던가 등등.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오늘 약간 빨간불이 나오는데 HLB의 FDA 승인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고조되면서 이번에 좀 제약바이오에 여러 가지 바람이 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이었고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